항공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3월까지 시드웨이 양곤 항공편 좌석이 모두 매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KBG항공 정기 항공권은 3월 10일까지, M&A는 3월 20일까지, 만야다나폰 항공사는 4월까지 좌석이 매진되었다고 합니다. 시드웨발 양곤행 항공권 가격은 KBG항공 36만 잣에서 44만 잣, M&A는 35만 5천 잣, 만야다나폰 항공사는 17만 9천 잣에서 24만 9천 잣이라고 합니다. 항공권 판매는 2023년 11월 13일 라카인주 교전이 재개된 이후 이용객들이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교전 심화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하면서 항공 좌석이 매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교전이 발생하면 피난 갈 수 있는 곳도 없고 항공료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들만 양곤으로 떠날 수 있다고 하소연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양곤에 있는 회사 두 곳에서 양곤으로 긴급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전세기를 M&A에서 임대하여 운항을 하고 있다고 하며 전세기 항공권 가격은 35만 5천 잣이라고 합니다. KBG항공과 M&A에서는 매점 매석을 하여 프리미엄에 붙이고 항공권을 양도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더 이상 탑승객 성명 변경을 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였다고 합니다. 2024년 1월 26일 양곤 롯데호텔에서 미얀마 한인상공회의소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박정원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미얀마 한인상공회의소가 한인 상공인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해 반성을 하고 올해는 조금씩 더 발전해갈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얀마 한인상공회의소의 발전을 위해 조직을 개편하여 젊은 분들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강금구 대사는 축사를 통해 빠르게 한 해가 지나갔지만 미얀마는 아직까지 큰 변화가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습니다.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경제 성장률도 코로나 이전 상황과 비교를 해보면 미비한 수준이라 어려움이 남아있으며 2023년 12월에는 미얀마 한인 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57개 회원사가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애로사항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하며 답변을 한 업체의 80% 이상이 외환거래, 외환 송금이 가장 어려운 이슈로 나왔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에선 이 이슈를 풀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대사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답변을 한 업체의 77%가 회사 운영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미얀마 한인 상공인들에게 감사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대사관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회장 선임에 대한 보고에서는 만장일치로 박정원 회장의 연임을 결정하였습니다. 박정원 회장은 2024년 사업계획으로 기업지원협의회는 분기별로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추가적으로 연 2회에서 3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제미얀마 해외 상공회의소들과 네트워킹 행사도 개최할 것이라고 합니다. 조직도는 새로운 부회장단을 구성하여 김성한 미얀마 한인봉제협회 회장, 김종환 전 옥타 회장, 손병철 코트라 양곤 무역관장, 조성재한세 미얀마 법인장, 한상용 미얀마 건설협 회장, 황순호 선진 미얀마 부사장을 부회장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사무처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가 분과로 정보소통분과에는 전창준, 기업지원분과에는 조주희님이 맡게 되었습니다. 2024년 1월 27일 양곤 이노시티 야외 무대에서 SMK와 이노그룹이 공동 주최한 미얀마 한인 신년 음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MC 장일범, 바리톤 김동섭, 소프라노 이소연, 피아노 최선미가 공연을 하고 미얀마 교향악단 라이트 어브 양곤 필하모닉이 선보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진 한인 회장은 축사를 통해 양곤에서 음악회를 준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에도 두 그룹 회장님들이 합심하여 성대한 자리를 마련해준 것에 대해 미얀마 한인들을 대신하여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SMK그룹 김성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웠던 팬데믹 기간에도 미얀마화가 전시회를 한국에서 세 차례나 진행을 하면서 많은 관람객들과 함께 치유의 순간을 공유했던 경험을 통해 예술의 힘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금년 9월부터 한국 광주 비엔날레 30주년 기념 특별 전시회에서 SMK그룹은 미얀마 파빌리온을 맡아 진행을 하게 되어 영광이며 앞으로 미얀마 예술을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알리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4년 1월 22일 양곤 금방협회는 HD은행 및 아카데미 골드샵 직원들과 논의를 하면서 미얀마 금 온라인 구매 서비스의 일환으로 UAB페이뿐만 아니라 원페이에서도 구매 결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UAB페이 앱에서만 프리미엄 순금을 구매할 수 있었으나
추가로 원페이 앱에서도 구매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국제 금 시세는 온스당 2,030달러인 반면 양곤 금방협회 금 시세는 티켈당 365만 4,700잣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장외 금 시장에서는 티켈당 380만 잣으로 15만 잣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28일 양곤 머큐어 호텔에서 미얀마 다문화 가족협회 제4차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인사회 주요 단체장들과 회원들이 모여 진행이 되었습니다. 3대 회장으로 선출된 전종민 회장은 취임사로 연임을 하게 되면서 다문화 가족협회 자녀 프로그램 확대 등의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연임과 함께 미얀마 다문화 가정협회는 3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첫째, 미래를 준비하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기존 사업들은 자리매김을 하도록 하며 새로운 사업들을 과감하게 시행하여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둘째, 다문화 가족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미래 세대의 꿈을 실현하는 협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셋째, 회원 간, 가족 간 자부심을 가지는 협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일환의 하나로 협회 고문을 위촉하여 이분들의 고견을 들어 발전하는 협회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미얀마 한인회 유진 회장은 미얀마 다문화 가정협회 4차 정기총회를 축하하고 다문화 가정이 왜 중요하고 잘 이끌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난 초청 강연회를 통해 확실히 인지하게 되었다고 설명을 하며 계속해서 다문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글학교장 강인식 교장은 인사말을 통해 다문화 가정교육계획 수립 방안, 한글학교 기본 기조 방향 확정, 한글학교 교장으로서의 역할 수행 등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남녀가 연을 맺어 다문화 부부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남성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단순한 유교적 전통에 의한 것으로만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한국인의 정체성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자녀들에 대한 교육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한글학교에서는 2024년 학기부터 다문화 가정자녀는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교육을 할 것이며 다문화 가족 배우자에 대한 강의도 준비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2024년 1월 31일 주미얀마 한국대사관은 대사관별관 회의실에서 제미얀마 한인단체들을 초청하여 2024년 1월 한인단체 안전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1월 11일 미얀마 군부와 소수민족 무장단체들 간의 휴전협정이 있긴 하였으나 미얀마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전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샨주 북부와 동북 꺼야주는 4단계 흑색경보, 여행금지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으며 그 외 지역은 3단계 적색경보, 출국 권고 구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미얀마 내 거주하는 한인들은 안전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한 안전 관련 공지사항은 비공식 소스까지 포함한 각종 정보들을 여러 차례 사실관계 확인 후 게재하는 것이므로 짧은 내용의 공지일지라도 미얀마 내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중요한 이슈라는 것을 인지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양곤에서도 계엄령이 선포된 6개 타운십이 있어 이 지역에서 사건 사고에 연루될 경우 군 재판을 통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항상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미얀마 투자행정국에 따르면 2023년 24년 회계연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외국인 투자액 6억 2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에너지 부문이 가장 많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 부문별로 보면 1위는 에너지 부문으로 3억 7,452만 5천 달러를 달성하였고 2위 제조 부문 1억 1,232만 달러, 교통통신 부문 7,782만 달러, 축산 및 수산 부문 2,346만 9천 달러, 부동산 부문 1,053만 3천 달러, 농업 부문 275만 8천 달러, 서비스 부문 809만 달러가 차지를 하였습니다. 미얀마 주요 투자 부문을 보면 농축수산업, 제조, 에너지, 운송 및 통신, 부동산 서비스로 보고 있으며 7개 주요 부문에서 6억 200만 달러를 기록하긴 하였으나 지난달 외국인 투자는 1,500만 달러에 불과하였습니다. 미얀마 상무부 산하무역부 정책과에서 발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24년 회계연도 4월 1일부터 2024년 1월 5일 사이 가장 높은 수출 수익을 발생한 부문은 봉제산업 및 천연가스 부문이라고 합니다. 2024년 1월 5일 현재 수출량은 109억 1,800만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봉제산업 수출이 33억 8천 달러,
천연가스 수출이 25억 4,300만 달러를 기록하였습니다. 무역정책과 부국장 MS 초 THT무는 봉제 산업과 천연가스 수출이 미얀마 수출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2023-24년 회계연도 9개월 동안 봉제 산업과 천연가스 수출로 58억 5,100만 달러를 달성하면서 전체 수출 수익의 50% 이상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기타 수출 품목을 보면 블랙그램 5억 4천만 달러, 쌀 및 깨진 쌀 4억 9천만 달러, 옥수수 3억 8천만 달러, 생선 2억 6천만 달러, 녹두 2억 1천만 달러, 생고무 1억 5천만 달러, 비둘기콩 1억 1천만 달러, 조직배양 바나나 9천만 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출국을 보면 태국, 중국, 일본, 인도, 미국, 독일, 폴란드, 스페인, 한국, 이탈리아라고 합니다. 2024년 1월 30일 국가관리위원회는 정당 등록법을 개정하며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최소 당원수, 최소 사무실수, 사무소 개소 마감일, 당원수 마감일 등이 완화 조치되었습니다. 연방정부 선거 출마를 계획하는 정당은 최소 당원수 10만 명에서 5만 명으로 변경되었고 최소 사무소 수는 330개 타운십의 50%에서 3분의 1로 변경되었습니다. 사무소 개소 마감일도 2023년 1월 26일 제정되었던 정당 등록법에 의하면 정당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개소하여야 했지만 이번 개정 이후 선거일 3개월 전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당원 등록 마감일과 사무소 개소 마감일도 정당 등록일 이후 90일 이내에서 선거일 전 9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2024년 1월 30일 태국 외무부 장관은 미얀마 난민들 지원을 위해 태국 미얀마 인도주의 센터를 태국 딱 지역에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29일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외무부 장관 회의에서 결정이 된 사안이라고 설명하며 2월 8, 9일 양일간 태국 미얀마 인도주의 센터 장소를 결정하기 위해 국경 지역을 방문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정치적 간섭을 피하고 투명성을 위해 태국 및 미얀마 적십자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센터를 통해 미얀마 난민들에 대한 국제 구호물자 제공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추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양곤 시내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 YPS가 사용자의 실수로 파손되지 않았고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신규 교통카드로 교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손상된 교통카드는 순례파고다에 있는 YPS 매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으나 유효기간 1년이 넘어갔거나 카드가 손상된 경우 새로운 교통카드로 교체를 하고 잔액이체 신청을 하면 7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사용자 과실이 아닌 경우에만 무료로 카드 교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근 양곤 시내버스에는 YPS 교통카드 또는 앱을 통한 QR코드 결제가 가능하며 현금 결제보다 버스비를 할인해주면서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 운영사가 교통카드 단말기를 고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제재 조치를 하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에야와디 지역 소금산업부 관계자는 에야와디 지역 염전 생산량이 2022년-23년 회계연도에 14만 2천 톤을 달성하였으며 2023년-24년 회계연도에는 엘니뇨 현상으로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에야와디 지역 염전은 10월경 1,000일염 생산 준비를 하여 1월부터 5월 말까지 본격적인 생산을 하게 됩니다. 2024년 1월 31일 국민통합정부는 다른 반정부 정치단체들과 새로운 연방민주연합 비전을 제시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공동성명서에는 동맹을 맺은 카렌 내셔널 유니언, 친 내셔널 프론트, 까레니 내셔널 프로그레시브 파티가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동맹을 맺은 단체는 생각보다 미비합니다. 이번 성명서의 목표는 군부 정권을 뒤집고 군의 정치 개입을 중단하며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선출된 민간정부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와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조건부 대화 수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대화를 하기 위한 6가지 조건을 보면 군정부 정치 개입 포기, 민간정부 아래 군 통제, 2008년 헌법 폐지, 신규 연방 헌법 초안 작성 등이 있습니다. 사실상 국가관리위원회의 항복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조건이라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